자, 연구 프로젝트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이 마지막 강의여야 되는데 다음 주에 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됨에 앞서서 임피던스 제어를 빨리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마찰 보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살살살만 움직여도 아주 잘 움직여요. 약간 이 모터 자체가 이 안에 기어 때문에 유격이 좀 있어서 그 유격으로 인해서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 이 마찰 보상을 해서 잘 움직이는 상태이고, 제가 만약에 이 모터의 선을 빼면은 그렇게까지 잘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임피던스에 약간의 벌추얼, 가상의 댐퍼를 하나 만들어서 넣으면은 굉장히 힘들게 움직여집니다. 이게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힘을 굉장히 세게 줘야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힘을 줘서 모터를 잡고 있어야 하고, 개수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개수를 조금 더 올려보면은 네, 힘이 꽤나 듭니다. 여기 오른손 근육이 설 정도로 굉장히 잘 안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러한 임피던스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임피던스 제어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필터를 하는 법을 좀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전에 여러분이 같이 했던 아두이노 코드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다들 과제를 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네, 대체로 피드백 제어를 잘했어요. 피드백 제어를 잘 해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모터를 조금씩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디지털 필터를 왜 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이 모터에서 속도를 예측을 좀 할 거예요. 속도를 예측을 할 건데, 속도를 예측을 하면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엔코더 신호를 갖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엔코더 신호에서 오는 속도의 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디지털 필터를 쓴다. 디지털 필터를 어떻게 쓰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속도 예측, velocity estimation을 할까요? velocity estimation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주 간단한 수식이죠. 자, 속도, velocity는 그냥 VT라고 하죠. VT는 angle, 일단 x라고 할까요? x 빼기 x의 t-1 그리고 이거의 dt. 자, 이러한 수식으로 예측을 하면 됩니다. 디지털이고, 자, 우리는 이제 k를 갖고 하죠. t가 아니라 k를 갖고 하니까 k로 바꿔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앵글, 우리가 지금 앵글이라는 변수를 쓰고 있잖아요. 앵글의 k-1을 저장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를 그대로 한번 쳐주겠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앵글의 올드가 0인 거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앵글의 올드가 0인 걸 하나 만들어 주고, V 앵글이 0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 부분은 일단 미리 쳐놓죠. V 앵글의 F, 이제 필터가 터졌다는 겁니다. 자, 필터드 시그널이라는 걸로 한 거고, 이 V 앵글의 F의 올드는 VF의 K-1을 하나 한 거예요. 자, 앵글 올드는 X의 K-1이고 V 앵글은 X의 K고. 자, 이거는 그 필터에 쓰이는 코에피션트예요. 개수인데 이거는 잠시 그냥 이렇게만 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전에 했던
그 피드백 제어에 썼던 그 코드에 이어서 붙였으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코드의 맨 끝으로 갑시다. 우리 루프에 previous 밀리스를 저장한 부분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앵글의 올드가 앵글이 되게 합시다. 자, vk-1을 저장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 코드는 vf의 k-1을 저장하는 코드예요. 자, 이 두 개를 하나 해둡시다. 자, 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v앵글을 계산하러 갑시다. 위로 쭉쭉쭉쭉쭉 올려서 우리가 위쪽에 앵글을 계산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포스에서 앵글을 계산한 부분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아래에다가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수식을 그대로 쳐줄 겁니다. 자, v앵글은 앵글 빼기 앵글 올드 나누기 dt인데 자, 0.001을 쳐주는 이유는 우리가 dt가 그냥 20ms 단위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거를 0.02s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0.001을 곱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v앵글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예측을 했으면 조금만 낼게요. 자, 속도 예측을 했으면 이제 디지털 필터를 쳐봅시다. 디지털 필터에 대한 자세한 공식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할 거는 1차 디지털 필터예요. 1차 디지털 필터는 실제로 그 트랜스포 펑션 있잖아요. 전달함수가 f의 s라고 쓰겠습니다. f의 s 수식이 날라갔죠. f의 s가 a 곱하기 s 빼기 b 나누기 c 곱하기 s 빼기 d와 같은 1차식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위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가 그냥 이렇게 A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와 같은 형태를 그 G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G 트랜스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S 도메인은 Continuous Time 도메인인데 도메인을 이제 Discrete Time 도메인이라고 있어요. Discrete Time은 Continuous Time은 우리가 실제로 사는 연속적인 세상이고 Discrete Time은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G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G 트랜스폼을 하면은 Discrete Time 도메인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고급 제어 1에서 배웁니다. 여러분이 궁금하면 다음 학기에 고급 제어 1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급 제어 1에서 배운 이 G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디지털 필터를 설계를 한다. 자, 이렇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수식은 말해주지 않고 사용 방법만 알려주겠습니다. 참 쉽죠? 자,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V앵글 F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신호고 자, V앵글 F가 있을 때 코에피션트 하나 곱하기가 쓰기가 어렵네요. 곱하기 V의 F의 K-1 더하기 1-A 또 곱하기 V의 K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filtered signal 왜 시그널이 야후미라고 자동 번역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자, 코에피션트가 하나 들어가고 filtered signal에 하나 올드예요. 또 야후미가 됐죠. 네, 야후미. 시그널의 한국말 번역은 야후미이다. 자, 그 다음에 A-1-A에다가 로우 시그널 또 야오미가 되나요? 안 되죠? 이러한 형태를 가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현재 시그널과 이전의 필터드 시그널 사이의 비율을 이 A라는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A 값이 커지면은 필터드 시그널이 훨씬 커지고 A 값이 작아지면 로 시그널의 지분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를 잘 알아둬야 돼요. 1차 디지털 필터의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필터를 세게 치고 싶으면 A가 1에 가까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되는데 A가 1에 가까워질수록 워드가 정말 안 좋죠? 1에 가까워질수록 페이즈 딜레이가 커집니다. 페이즈 딜레이가 굉장히 커져요. 이제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S 도메인에서 나오는 1차 전달함수가 G 트랜스폼을 거쳐서 가는데 이제 간단한 제어 이론입니다. 이 페이즈 딜레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보디 플랫에서 여기 잠깐 메모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조금 머리가 아파질 텐데 우리 옛날에 봤던 이 보디 플랫이 있잖아요. 이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있었었고 그 밑에 페이즈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는 1차 시스템이니까 마이너스 90도일 거예요. 제가 오늘 태블릿을 두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A 값이 커질수록 우리가 차단하고자 하는 노이즈 또는 시그널의 주파수가 바뀌어요. A가 커질수록 주파수 대역이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A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여기에서 차단하는 이 주파수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자,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파수가 작아진다. 차단하는 주파수가 작아진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디지털 필터는 로우 패스 필터라 그래요. 로우 패스 필터인데 LPF라고도 합니다. 낮은 주파수의 대역만 통과시키도록 해요. 내가 이 주파수만 통과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주파수 대역만 우리가 신호를 얻게 되고 그 이상의 주파수는 전부 다 지워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인데 일반적으로 전기적 노이즈는 한 60Hz 정도 됩니다. 전기적 노이즈는 60Hz이고 그 외에 이렇게 계산으로 인한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노이즈들의 대역이 있어요. 대역폭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FFT 같은 걸 해서 신호 분석을 좀 해서 알아내야 되고 내가 필터를 치고 싶은 정도의 주파수 대역이 어느 정도이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프랙티컬하게 A 값을 조절해 가보면서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W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A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페이즈 딜레이가 이렇게 점점 앞으로 와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다루고 싶은 신호 대역이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은 내가 A 값을 여기에 맞춰놨어요. 그러면은 이 페이즈 딜레이 때문에 페이즈 딜레이가 90도가 생겼잖아요. 내가 원하는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 필터할 때 값은 실제 원하는 신호가 이렇게 막 노이즈가 막 있겠죠. 이렇게 노이즈된 신호가 있으면은 실제 내가 필터로 얻은 신호는 딜레이 때문에 이렇게 느리게 들어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거를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A가 커지면은 내가 필터로 받은 신호의 딜레이가 크다. 그래서 A를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먼저 이 코드를 한번 좀 짜볼게요. 이 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V앵글 F가 A 곱하기 V앵글 F의 올드로 들어가고 1-A 곱하기 로우 시그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로우 데이터와 필터된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번 같이 보죠. 자, 이거는 모터를 굳이 움직일 필요 없이 자, 모터를 움직이는 선은 잠깐 뽑아두고 우리가 그냥 움직여보면 되는데 시리얼 프린트를 하나 해봅시다. 시리얼 프린트 로우 데이터 탭 하나 써주고 시리얼 프린트 ln v 앵글에 f까지 해보죠. 자, 됐죠?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다 준비를 하고 업로드를 시켜봅시다. 업로드 해놓은 이 아이는 익명이라는 아이예요. 귀엽죠? 캐릭터입니다. 돈 주고 사면 돼요.
자, 모니터에서 신호가 잘 들어온지 보고, 네, 들어왔죠? 자, 그러면 우리 시리얼 플로터를 켜봅시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파란색이 로우 값, 빨간색이 필터된 값이에요.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자, 확실히 로우 값이 굉장히 노이즈가 심한 게 보이죠? 그리고 빨간색은 그에 비해서 필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저는 이 A 값을 얼마를 썼냐면 A 값을 0.9를 놓고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0.9라는 덕분에 필터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 딜레이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페이즈 딜레이는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게 이 1차 디지털 필터의 단점입니다. 2차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페이즈 딜레이가 없게끔 하는 게 뭐 칼만 필터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은 대학원의 고급지어 2시간에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샘플링 피리어드가 내가 지금 20ms를 쓰고 있거든요. 이 페이즈 딜레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샘플링 피리어드가 줄어들면은 이 딜레이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디지털 제어 쪽에서 배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그렇다는 특징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속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썼습니다. 일단 우리는 저렇게 노이즈가 많은 신호를 마찰 보상이나 이런 곳에 쓰면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필터된 시그널을 갖고서 마찰 보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디지털 필터를 이용해서 속도를 예측하는, 속도는 측정이 아니라 엔코더 신호에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예측입니다. 뭐 에스티메이션이라고도 하고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도 해요. 어프록시메이션. 그래서 1차 디지털 필터를 그냥 프랙티컬하게 사용하는 법만 배웠어요. 자, 이론이 궁금한 학생들은 뭐 로우 패스 필터 또는 뭐 퍼스트 오더 로우 패스 필터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구글에 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마찰 보상을 해보죠. 참고로 이 A 값은 여러분이 조절해 가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찰 보상으로 가보죠. 자, 먼저 마찰 보상을 하려면 우리가 이전에 매틀랩으로 해봤던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이러한 수식을 얻기 위해서 커브 피팅을 했던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마찰 모델을 얻어야 되는데 이 개수들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U와 V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실시간으로 알 수 있냐? 실시간으로 알려면 선형대수학을 좀 풀어야 되는데 아두이노는 그 정도의 성능은 되지 못해요. 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터 하나 돌리는데도 1ms가 안 나오는데 이러한 계산까지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찰 보상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위에서 했던 속도 예측이 하나 있고요. 데이터 저장. 이제 매틀랩을 이용해서 매틀랩의 커브 피팅 툴이죠. 커브 피팅 툴을 이용해서 모델을 얻어보겠습니다. 보통 옵테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옵테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델을 한번 우리가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도 예측은 바로 전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앵글 올드와 앵글 F를 이용해서 했고, 데이터 저장을 할 건데 여러분이 이 코드를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하지 말고.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에 있어서 그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하는 게 있어요. 이 plxdaq라는 거를 그 네이버에 치면은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아두이노에 같이 연결을 해서 해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20ms마다 굉장히 짧은 시간마다 데이터를 저장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는 안 맞더라고요. 중간에 오류가 나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방법을 사용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했던 방법을 사용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그 PID 제어를 좀 켜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아까 했던 거라서 잠깐 지워두고. 자, 여러분이 피드백 제어,
했던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됩니다. 거기에 속도 예측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주고요.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트래젝토리, 앵글, V앵글 F, 그리고 uSave입니다. 여러분 u를 쓰면 안 돼요. uSave. 부호가 있는 u를 쓰세요. 우리가 피드백 제어에서 이걸 했을 거예요. uSave를 up 더하기 ud를 한 다음에 uSave가 뭐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뭐 디렉션을 이렇게 하라고 했고 u는 abs uSave를 넣으라고 했어요. u는 부호가 없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 모델에 들어가는 u는 부호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uSave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샘플링이 튀는지 보기 위해서 DT도 같이 저장을 해줍시다. 하고 시리얼 모니터를 켜주세요. 자, 여기서 출력 지우기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모든 숫자가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터가 움직이면서 데이터가 같이 들어오죠. 첫 번째 거는 트래젝토리, 두 번째 건 앵글, 세 번째 건 V앵글 F, 네 번째 거는 uSave, 마지막은 DT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들어오는 것들은 다 여러분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트래젝토리도 다를 거고 KP, KD 개수도 다를 거고 여러분은 700대가 썼는데 제 시스템은 0점 단위로 해야만 이게 발산이 안 되고 잘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트래젝토리는 360에 사인파에 0.02Hz, 또 90에 0.075, 15에 0.23을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분이 실험을 다양하게 해보면 해볼수록 이 트래젝토리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다양한 실험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실험을 좀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실험은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아도 되는데 페이지가 많이 낮으면은 뭐 5분까지 할 필요도 있고 페이지가 너무 빠르면은 30초 만에 끝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한 1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오늘 데이터를 저장을 해볼게요. 먼저 이 자동 스크롤을 꺼줍니다. 시리얼 모니터에서 자동 스크롤을 꺼주고 마지막 부분에 마우스를 한번 대주고 맨 앞으로 가서 쉬프트로 마우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두 선택이 돼요. 아니면 컨트롤 A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C를 누르고 엑셀로 가서 엑셀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를 전체 선택을 해서 엑셀에서 붙여넣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데이터가 다 들어옵니다. 여기서 참고를 할 점이 여러분이 이 시리얼 모니터를 할 때, 시리얼 프린트를 할 때 탭을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동으로 이렇게 칸이 나눠줍니다. 자, 모터는 잠깐 꺼두고 저장된 데이터를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에 저장을 하고 뭐 파일명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하고 텍스트 탭으로 분리라고 하면 됩니다. 영문 버전도 텍스트 탭으로 분리를 찾아서 하면 돼요. 이거를 저장을 해줍시다.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3개 정도 모아놨어요. 방금까지 해서 4개가 됐는데 네, 방금 데이터까지 한번 써보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러 개를 모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저장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아두이노는 잠시 두고 매틀랩으로 들어갑시다. 매틀랩에서 이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여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같이 이걸 보면서 쳐보면서 하죠. 자, 봅시다. 첫 번째로 제가 사랑하는 클리어 올, 클로즈 올, CLC를 맨 앞에 쳐주고요. 하나 구분을 해줍시다. 데이터 로드라고 쳐서 저는 데이터가 지금 3개가 있는데 데이터 1은 로드 exp txt 하는 식으로 4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개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방금 내가 데이터를 저장했던 파일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저장한
텍스트 문서와 매틀랩 이 스크립트를 같은 파일에 저장해두면 돼요. 같은 폴더에 저장을 해두고, 자,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겠죠? F5를 한번 눌러보죠. F5를 누르면은 데이터가 이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몇 가지 변수들을 지정을 해주죠. 먼저 이 데이터 전체의 크기 n, length 데이터 해주고, 마지막 시간은 tFinal. 그래서 저는 샘플링 피리어드가 0.02ms, 0.02s, 20ms였어서 이렇게 0.01을 곱해줬습니다. 시간은 라인 스페이스 써서 0, tFinal에 n까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 트레젝토리는 데이터의 첫 번째 컬럼, 앵글은 데이터의 두 번째 컬럼, V 앵글, 사실 정확히는 필터 데이터죠. 세 번째, U는 네 번째, 그리고 에러를 하나 해줄게요. 에러는 트레젝토리에서 앵글을 뺀 거죠. 그냥 확인용으로. 자, 다 됐습니다. 피규어를 한번 볼게요. 피규어 해서 서플롯을 4개를 그려줄 거예요. 서플롯을 4개를 이렇게 그려주고, 자, t, trday 파란색으로 하나 해주고, 같이 그릴 거니까 앵글 해주고, 레전드 해서 하나는 트레젝토리고 하나는 앵글입니다. 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도 한번 볼게요. 에러도 한번 보고, 이 앵글에 B. 그냥 하나만 하는데 왜 B로 하냐면은 이 블루로 하면은 조금 더 선명한 색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약간 흐리멍텅한 파란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U까지 해봅시다. 자, 다 됐습니다.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맨 첫 번째는 트레젝토리랑 앵글이죠. 그냥 아예 이쁘게 표시를 해볼까요? 우리 X라벨, Y라벨도 다 해버립시다. 자, Y라벨, 앵글, 디글이죠. 두 번째 건 뭐죠? 피드백 에러죠. 에러도 그 다음 뭐죠? 속도죠. 라벨, 실제로 앵귤러 벨로시티인데 여기 다 쓰면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벨이라고만 쓰겠습니다. 디그리 퍼 세크. U는 컨트롤 인풋이죠. 인풋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인풋. 이거는 볼티지죠. 볼티지인데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게 우리가 0에서 255로 했으니까 조금 보기가 쉽진 않은데, 여기에다 이걸 해줄까요? 그냥 비트라고 하죠. 비트라고만 합시다. 그리고 X 라벨은 타임의 세컨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조금 더 깔끔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자, 됐죠? 보기 좋죠? 여기에 이 엑시스도 다 쳐가지고 이런 거 다 딱딱딱 맞추고 싶은데 일단 그냥 결과만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 연속적이지가 않잖아요. 이러한 연속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데이터를 새로 불러온 시점인 것 같고요. 전 4번을 불러왔으니까 3번에 끊기는 부분들이 있네요. 전 트레젝토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그 두 번째는 좀 빨리, 이런 식으로 트레젝토리를 좀 짜봤고요. 그거에 대한 에러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10도까지 나오게끔 저는 되어 있고, 그렇고 뭐 벨로시티는 지금 필터 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쁜 형태로 나왔고, 인풋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 목적인 마찰 보상 모델을 얻어보죠. 자, 이 파일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U하고 벨로시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커브 피팅 툴을 하나 열어봅시다. 제가 해놓은 게 있었는데 한번 열어보죠. 커브 피팅 툴을 열어보면, 자,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고, 자, X 데이터가 뭐죠? X 데이터는 V 앵글이고 Y 데이터가 U가 나와야 되죠. U 나왔습니다. 자, 그 데이터가 깔끔하진 못해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정 방정식을 만들겠습니다. 오른쪽에 식이 있죠. A 더하기 B 곱하기 사인의
x 더하기 c 곱하기 x 라고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모델이 생겼어요. 모델이 생겼고 여기 a, b, c 값을 알려줬고 결정 계수 r 스퀘어인데 r 스퀘어가 0.89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이게 한 0.95 정도는 넘었으면 좋겠는데 통계적으로는 0.8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하지만 제 만족으로는 90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스트라이백 이펙트라 그래요. 스트라이백 이펙트, 스트라이백 이펙트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 식은 커버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를 할 때는 좀 다른 마찰식을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줬던 마찰 모델에 대한 그 책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서 좀 다시 여러분만의 모델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을 한번 넣어 봅시다. 이건 다 지우고 자, 다시 아두이노로 돌아와서 이제 매틀랩은 다 썼어요. 매틀랩은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데만 쓸 거고 이제 아두이노로 돌아와서 한 가지를 지정을 해줍시다. 자, uFreak이라는 거를 하나 지정을 해줄 거고요. 아두이노는 사인 펑션이 없어요. 그래서 사인 펑션을 지정해주기 위한 sgn vangle이라는 거를 하나 지정을 해줍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정을 하고 밑에 여러분이 컨트롤 인풋을 만들었던 곳으로 가보세요. 자, 여기 u에 대한 곳으로 와서 먼저 usave를 pdgain에 대한 u로 만들었던 usave를 주석 처리를 해줍시다. 그리고 사인 펑션을 하나 만들게요. 사인 펑션은 vangle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uFreak을 해줍시다. uFreak은 제가 왼쪽에 보이는 식대로 해볼게요. a가 0.133이고 b가 9.605, 0.068, 3이니까 4 정도로 하죠. 일반적으로 소수점은 한 4자리까지 하면 돼요. 그 이상 가면 계산량만 많아져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usave를 uFreak으로 해볼게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만 쳐주면 돼요. 마찰보상 수식 자체가 길진 않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업로드를 시켜주고 모터 선은 다시 꽂아주고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볼까요? 자, 제가 움직였을 때 잘 움직이는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 마지막 C번 있잖아요. C 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U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세게 돌려버리면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모터 힘이 약해서 괜찮은데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마찰 모델을 좀 다른 걸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살살살살 움직이면 잘 되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지우개나 좀 무거운 거를 테이프로 붙여놓고 여기서 놨을 때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진자 운동을 혹시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좀 더 잘 된 마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모터는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아서 엄청 잘 되진 않아요. 잘 되긴 하지만 모터를 껐을 때랑 켰을 때랑 차이는 있지만 왜냐면은 이 C 곱하기 VT 이게 쿨럼 프릭션을 없애줬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마찰이 조금 더 많이 없어진 건 있어요. 근데 여기 사인 펑션 이게 이제 정지 마찰력을 없애는 부분 같은 경우나 오프셋 같은 경우가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에요. 실험을 좀 대충 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공을 더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찰 보상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하니까 낫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제어를 좀 해봅시다. 굉장히 간략한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한 것이냐고 하면 자, 임피던스 제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모터 시스템의 그 저항력을 없애는 거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제가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 자, 플랜트가 있어요. 플랜트입니다. 글씨는 미안합니다. 네, 태블릿을 두고 와서 자, 플랜트가 입력과 출력을 받을 때 이 플랜트에 있는 마찰과 중력 등을 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중력, 마찰. 참고로 이 시스템은 왜 중력 보상을 안 했냐고 하면은 펜듈럼이 너무 가볍습니다. 여기에 한 10kg짜리가 달려있으면 무조건 중력 보상을 해줘야 돼요. 뭐 여기에서 가만히 버틸 수 있게끔 10kg가 달려도 중력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펜듈럼이 가볍기 때문에 중력 보상은 잠깐 넘어갔습니다. 자, 중력과 마찰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중력과 마찰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자, 플랜트가 있고 U가 나오고 여기에 중력과 마찰 보상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임피던스 모델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정말 간략한 방법입니다. 원래는 이 안에서 그 힘 센서를 이용해서 힘 센서로 여기에 토크 피드백을 안에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토크 피드백이라고 폴스 피드백이나 토크 피드백으로 힘 제어를 한번 돌려주는데 현재는 그러한 센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Y에 디자이얼드가 있을 때 자, 그러면은 만약에 Y의 디자이얼드가 0이고 Y 닷의 디자이얼드도 0이에요. 속도랑 위치를 0으로 하고 싶다. 여기 에러 값이 있을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스프링 개수와 댐핑 개수가 있을 텐데 제가 스프링 개수를 0으로 두면 댐핑 개수를 1로 두면 그러면 가상의 댐핑이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일단 보상 때문에 손으로 슉슉슉 움직이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가상의 스프링과 댐퍼를 만들어주면은 이 시스템은 가상의 댐핑을 가진 시스템이 될 겁니다. 만약에 스프링 개수를 키우면은 0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자, 저는 가상의 댐핑만 하나 넣어볼게요. 가상의 댐핑만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먼저 infD는 더블로 지정을 해서 더블 infD 0이라는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infD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infD가 0이라는 값을 하나 놔뒀고요. usave는 ufriction에 infD 곱하기 0 빼기 v 앵글 f라고 넣어놨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제가 그렸던 이렇게 플랜트가 있고 여기에서 임피던스를 통해서 U가 나오고 여기에 보상을 해주는 루프가 있고 측정하고 디자이얼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임피던스 개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댐핑만 넣은 거예요. 댐핑만 넣은 거고 x, d에 다시 0이다.
라는 걸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프릭션은 프릭션을 보상한 거니까 잘 움직이는데 이 녀석 때문에 너무 힘들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죠. 자, inf desired가 0일 때는 그 마찰 보상한 것 때문에 굉장히 잘 움직여집니다. 좀 더 키워보죠. 네, 힘이 좀 세졌습니다. 한번 1.5로 바꿔서 해볼게요. 네, 굉장히 힘이 셉니다. 지금 저항력이 너무 세져서 제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예요. 이건 제가 그만큼의 댐퍼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힘을 너무 세게 넣어버리면은 여기 안에 홈이 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을 세게 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이라는 거는 진짜 팔 힘을 전부 다 써서 옮겨야 될 만큼 센 상태라는 걸 의미하고요. 네, 숫자를 조금씩만 넣어도 0.5만 넣어도 저항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프 개수를 0으로 한 것과 차이가 있어요. 네, 확실히 0으로 했을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학계에 많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네거티브 댐핑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렇게 좋진 않으니 여러분들이 굳이 마이너스를 넣어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이 시스템에서는 좋은 시스템은 아니에요. 네거티브 댐퍼는 최대한 넣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여기다가 그 K 값을 넣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inf K 곱하기 0 빼기 앵글 이런 식으로 더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아까 보여줬던 임피던스 계수에서 K 값과 D 값, 가상의 스프링과 댐퍼가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준 건데 해봐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너무 크게 하면은 발산할 수 있으니까 개수를 항상 조금씩 소수점 단위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가볍게 만들고 또 뻑뻑하게 만드는 임피던스 제어를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몇몇 학생들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제가 나눠드렸던 압력 센서 있잖아요. 압력 센서를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내가 누르는 만큼의 힘에 비례해서 움직여라 라고 하면은 마찰 보상이 잘 되어 있지 않아도 굉장히 잘 되는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임피던스 제어를 구현하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해보고 싶으면은 문헌조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교수님 만나야 되니까 마찰 보상과 임피던스 제어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려준 딱 이 방법만 갖고 하면은 점수를 반만 줄 거예요. 좀 다른 마찰 보상을 해봤거나 조금 더 다른 문헌들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임피던스 제어를 해봤다. 뭐 여기 압력 센서를 단 것도 괜찮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준 거 더하기 압력 센서 단 거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조금 더한 학생들에게는 제가 점수를 조금 더 주는 식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따라해 주길 바래요. 그럼 안녕.